보실 거는 미지급 비용이에요. 뭐라고요? 미지급 비용. 그래서 미지급 비용은 부채입니다. 안 준 거라. 그리고 헷갈리시면 컨트롤 F로 찾으면 돼요. 그래도 컨트롤 F랑 많이 친해지시면 좀 하기 편해지실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게 어디 갔냐? 예제를 들어드리면 뭐 이런 경우에요. 10월 1일 날 만약에 이자 비용 200만 원을 현금 줬어요. 네, 현금 줬는데 이게 만약에 두 달치야. 그러면 10월 1일 날 주는 이자 뭐예요? 이자 비용 얼마 줬어요? 200. 그 다음에 현금으로 얼마 줬죠? 200 줬죠.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봤더니 한 달치 안 준 거죠. 10월 달에 줬으니까. 그러면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미지급 뭐요? 비용. 요건 결산 때만 써요. 일반적으로. 결산 아닐 때에는 미지급금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안 줬죠? 이자 안 줬죠? 주는 이자 뭐요? 이자 비용 100만 원.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요. 제가 예제 하나 들어드리면 7월 1일 날 임차료 400만 원을 현금으로 줬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4달치야. 네, 그러면 7월 1일 분계하고 몇 월 며칠 분계요? 12월 31일 분계 한번 해보세요. 임차료 얼마 드렸어요? 400. 뭘로 드렸죠? 현금. 그러면 두 달치 안 줬죠? 그래서 임차료 두 달치니까 얼마예요? 200. 안 줬다. 미지급 비용 얼마 안 줬어요? 200. 그 다음에 몇 번이냐면 5번. 그 다음에 6번. 아니고 24번. 그 다음에 25번. 마지막으로 28번. 5분 후에 맞춰보겠습니다. 빠졌어요. 14번도예요. 그러니까 결산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국어 시험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 읽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 해석한 거를 분계로 만드는 거. 근데 대부분 보면 해석은 맞아요. 근데 이제 분계가 잘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냐면 한국 사람이니까 한글은 있잖아요. 읽어갖고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는데 그걸 이제 분계로 만드는 연습을 해야죠. 그래서 보시면 5번 단기말 현재까지 사무실 임차료로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죠. 그래서 안 준 거 얼마 있었죠? 예, 안 준 거 200만 원 있었죠. 근데 회계 처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근데 왜 안 했냐면 이 돈을 언제 받기로 했어요? 내년에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대변에 안 줬다. 미지급 뭐요? 비용. 그래서 미지급 비용 얼마예요? 200. 그 다음에 뭐를 안 줬죠? 임차료 안 줬죠? 그래서 800번대 뭐요? 임차료 얼마요? 200. 그 다음에 6번 보시면은요. 6번 보시면 기말 현재의 차입금에 대한 뭐요? 이자 미지급액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 얼마 안 줬죠? 12만 원. 뭐 안 줬죠? 이자 안 줬죠? 그래서 무슨 비용이요? 이자 비용. 그 다음에 14번 결산일 현재 차입금 이자 356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자 지급일은 1월 29일이죠. 우리는 지금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아직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 356만 원. 차변에 무슨 비용이요? 이자 비용. 그러니까 올해 줘야 되는데 요 돈을 언제 주겠다는 얘기예요? 올해 건데 내년에 주겠다. 그 다음에 24번. 요런 문제 잘 나와요. 계산하는 문제.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얼마 빌리셨대요?
1억. 연 몇 프로요? 12%. 그래서 12% 곱하기 그 다음에 12분의 거기 보시면 10월 달에 빌렸대요. 몇 월 달이요? 10월 달. 그러면 올해는 3개월이에요. 몇 개월이요? 3개월. 그러면 300만 원 나옵니다. 얼마 나와요? 300. 근데 이 돈을 만기에 주기로 했어요. 맞죠? 거기 보시면 만기에 일시불로 모함 지급함.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줬다, 안 줬다? 안 줬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안 줬다, 미지급 비용. 얼마 안 줬다? 300. 그 다음에 대출했으니까 이자 줘야 되잖아요. 우리 주는 이자 뭐예요? 예, 이자 비용이죠.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얼마 안 줬다고요? 300. 그 다음에 25번 거기 보시면 뭐 줘야 되죠? 네. 뭐 줘야 돼요? 급여 줘야 되는데 주긴 줄 건데 언제 줄 거예요? 네, 내년에 줄 거예요. 언제 줄 거예요? 내년에. 그래서 내년에 줄 거니까 어쨌든 안 준 거잖아요. 올해는. 그래서 미지급 뭐요? 비용 얼마 안 줬어요? 200 안 줬어요. 얼마 안 줬어요? 200. 그 다음에 뭐 안 줬죠? 급여 안 줬죠? 그래서 800번대 뭐요? 급여 얼마 안 준 거예요? 200. 그 다음에 28번 보시면 임차료를 줘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총 얼마를 안 준 거죠? 250. 그래서 미지급 비용 250. 그 다음에 차변에 공장이니까 몇 번대요? 500번대 임차료 150. 그 다음에 800번대 뭐요? 임차료 얼마요? 100. 되셨습니까? 네.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앞에 거부터 풀 거예요. 1번부터. 그래서 1번부터 해서 안 푼 거 풀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외화 문제예요. 외화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외화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외환 차익, 외환 차손. 요거는 실제. 그 다음에 우린 지금 결산하고 있잖아요. 결산 때 쓰는 건 외화 환산 이익하고 외화 환산 손실. 요건 언제 쓴다고요? 결산.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참고하시고. 그래서 그 외화 결산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은 뭐냐면 딱딱 떨어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보시면 장기차입금이라고 있습니다. 장기차입금은 부채예요. 뭐예요? 부채. 그 다음에 원래는 4,400이었대요. 거기 장부가액이라고 있죠? 장부가액 얼마였대요? 4,400. 근데 결산 때 봤더니 1달러당 얼마가 됐죠? 1,200원이 됐죠. 그러면 4,800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4,400이 얼마가 됐다? 4,800이 됐다. 그러면은 오른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오른 거예요. 맞죠? 얼마 올랐죠? 네, 400 올랐죠.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요.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 근데 왜 손실이냐면 지금 부채가 올랐잖아요. 누가 올랐어요? 부채. 부채 오르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그 다음에 대변의 장기 차입금 얼마요? 400. 거래처는 어디죠? 미국 아메리칸 트랜스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외화는 좋은 게 딱딱 떨어져요. 올랐네, 떨어졌네. 그거 가지고 자산이 오르면 좋은 겁니다. 근데 부채가 오르면은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올랐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니고 무조건 떨어졌다 그래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올라서 좋은 사람이 있고 떨어져야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제가 외화 문제 찝어 드릴 테니까 요거 다 외화 문제예요. 많진 않아요. 7번 하고요. 그 다음에 10번 하고요. 마지막으로 20번 이렇게 세 문제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7번 항상 순서는 요걸 먼저 보셔야 돼요. 단기차 입금은 뭐예요? 부채예요. 뭐요? 부채. 그 다음에 원래 얼마였었죠? 거기 보시면 원래는 990이었죠. 얼마였어요? 990. 근데 9,000달러인데 1달러당 얼마가 되셨죠? 1,200원이 되셨어요. 얼마가 되셨어요? 1,200원. 그러면 1,000 얼마가 됐죠? 80만원. 그럼 얼마 올랐어요? 90만원 올랐어요. 근데 부채가 올랐죠. 부채가 오르면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 얼마 올랐다고요? 90. 그 다음에 대변에 뭐가 올랐죠? 단기 차입금이 올랐어요. 얼마요? 90.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은요. 10번 보시면 장기 차입금이에요. 여기도 무슨 차입금이요? 장기 차입금. 원래는 1억 9천이었죠. 근데 20만 달러 곱하기 800 얼마요? 50원. 그래서 1억 얼마요? 7천. 그럼 얼마 떨어졌죠? 2천만 원 떨어졌죠. 그러면 차변의 장기 차입금. 왜냐하면 부채의 감소잖아요. 얼마 떨어졌다고요? 2천. 무슨 은행 거요? 국민은행. 그 다음에 부채가 떨어지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그래서 외화 환산 뭐요? 이익. 얼마 이익 났다? 2천. 이러면 좋죠. 2천만 원 이익 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익 본 거잖아요. 그 다음에 20번 단기 대여금이에요. 무슨 대여금이요? 단기 대여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거 먼저 해야죠. 단기 대여금은 자산. 원래는 1,500이었습니다. 얼마였어요? 1,500. 근데 8,000달러 곱하기 1달러당 얼마가 되셨죠? 1달러당 1,200원이 되셨죠. 그럼 얼마 된 거예요? 960. 예,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면 얼마 떨어졌어요? 지금 540 떨어졌죠. 맞죠? 그러면 자산이 떨어졌으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 얼마 손해봤다고요? 540. 대변의 단기 대여금 540. 왜 손해인지 이해되셔야 돼요. 뭐가 떨어졌으니까 자산은 재산이잖아요. 재산은 뭐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오르는 게. 그래서 외화 간단하게 한번 봤는데 외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시험 때. 그 다음에 1번 받고 2번 받고 3번 안 받죠. 네, 그래서 이제 몇 번 풀 거예요? 3번 풀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시험에 나오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소모품은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소모품 B는요? 비용이에요. 뭐예요? 비용. 그리고 참고하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본사 사무실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소모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구입할 때 뭘로 처리했대요? 비용 처리했대요. 무슨 처리요? 비용. 그러면 비용은 언제 거라 그랬죠? 비용은 언제 거? 올해 거. 언제 거라고요? 올해 거. 자산부채 자본은 내년 거라 그랬잖아요. 수익 비용은 언제 거라고요? 올해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 보시면 미사용 잔액이라고 있죠. 무슨 잔액이요? 미사용 잔액. 미사용 잔액의 뜻이 뭐죠? 미사용. 아직 사용 안 했다. 그러면 아직 사용 안 했으니까 이거 올해 거예요? 내년 거예요? 내년 거예요. 그러면 내년 거는 자산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뭘로 처리돼야 된다고요? 자산. 그래서 소모품. 얼마요? 12만원. 그 다음에 남았단 얘기는 안 썼단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면 거기 지문에 보시면 구입 시 전액 뭘로 처리했대요? 비용 처리했대요. 그러면
안 썼으니까 비용이 늘어나야 돼요? 줄어야 돼요? 줄어야 되겠죠. 그래서 비용의 감소 어느 변이요? 대변. 대변의 소모품 B 얼마요? 12만 원. 간단하게 한번 더 설명 드릴게요. 일단 적으실 분 적으시고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비용 처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비용은 올해 거니까. 그래서 올해 건 줄 알고 올해 걸로 처리를 했는데 올해 거였던 거예요. 내년 거였던 거예요. 내년 거였던 거예요. 요즘 모기가 희마리가 없네. 나한테도 다 잡히고. 얘네도 힘들 거예요. 높이 올라오려면. 그래서 언제 거라고요? 내년 거예요. 언제 거요? 내년 거. 그러면 내년 거는 올해 거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거를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비용을 감소시키고 내년 거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 내년 걸 뭐라 그런다고요? 소모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 번호 찝어 드릴게요. 한 3개인가 있을 거예요. 2-3개 정도 있는데 몇 번이냐면은 13번. 2개 있겠구나. 21번. 이게 소모품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13번하고 21번 풀어보세요. 이 결산하실 때는 뭐를 잘 보셔야 되냐면 앞에 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뭘로 처리했느냐, 그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13번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본사 사무실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던 소모품 중 미사용 잔액은 얼마라고요? 2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구입 시 무슨 처리했대요? 비용 처리했대요. 무슨 처리요? 비용 처리. 그래서 제가 결산 답 맞추는 방법을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100% 정답은 아닌데 이렇게 푸시면 90% 이상 맞출 수는 있어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예전에 딴 분이 만드신 거예요. 헷갈리시면 무조건 감소시켜요. 거기에 비용 처리했다라고 나오면 비용의 감소, 자산 처리했다라고 나오면 자산의 감소. 왜 이렇게 하시면 맞냐면 결산은 정리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정리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집안 정리하면 집안에 있는 물건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래서 대부분 줄어드는 분계가 많아요. 그 다음에 자산이 아니고 감소. 그 다음에 지문에 자산부채 자본이라고 나오면 올해 금액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익비용이라고 나오면 언제 거 써요? 내년 거. 왜냐면 수익비용은 올해 거니까 내년 관련된 분계를 해줘야 되고, 자산부채 자본은 내년 거니까 언제 관련된 걸 하셔야 돼요? 올해 관련된 거. 그래서 그렇게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요걸로 설명을 드리면 거기 비용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죠. 무슨 처리요? 비용 처리. 그러면 비용의 뭐요? 감소. 그래서 대변에 800번대 소모품 B. 그 다음에 차변에 무조건 소모품 B의 옆집은 소모품이에요. 이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차변의 소모품 B면 대변의 소모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미사용 잔액이죠. 미사용 잔액이 내년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 금액 얼마예요? 20만 원. 그래서 잘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2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가로에 보시면 소모품. 무슨 품이요? 소모품. 소모품은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모품은 자산이니까 자산의 감소 어느 변이요? 대변.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사무직하고 생산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사무직은 800번대, 소모품 B. 그 다음에 생산직은 몇 번대요? 500번대, 소모품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0만원이 10만원 된 거예요. 얼마가 얼마 된 거라고요? 100만원이 10만원 된 겁니다. 그러면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줄어야죠. 100만 원이 10만 원 되려면 얼마 줄어야 되죠? 90만 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몇 대 몇이죠? 1대 2죠. 그러면 1대 2면 3이잖아요. 그럼 90만 원을 3으로 나누면 얼마 나오죠? 30. 그 다음에 2니까 얼마예요? 60. 그다음에 그러니까 13번하고 21번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냐면 저거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냐면은 13번은 비용 처리한 거고 21번은 무슨 처리한 거예요? 자산 처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다시 앞으로 오시면 4번 안 풀었어요. 근데 4번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거기 보시면 적이 없어요.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냥 100만 원으로 볼게요. 뭐 금액에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4번 보시면 우리저축은행으로부터 단기 이전에 차입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은 몇 년 넘는 거죠? 1년 넘는 거예요. 근데 결산일 현재 몇 년 이내가 됐죠? 1년 이내. 요거를 유동성 장기부채라 그래요.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는 비유동부채가 무슨 부채가 될 때요? 유동부채가 될 때. 그래서 비유동 그러면 몇 년 넘는 거세요? 1년 넘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 그냥 100만 원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장기 차입금 아니죠? 그러면 부채의 뭐요? 감소. 얼마요? 1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저축은행. 대변에 이제 장기가 아니고 뭐예요? 유동성. 무슨 부채요? 장기부채. 얼마요? 100만 원. 여기도 우리저축은행. 되셨습니까? 되셨죠? 그 다음에 두 문제 있어요. 이거 관련된 거. 어디 있더라? 두 개 있는데. 잠시만요. 됐고. 여기 있구나. 17번. 그 다음에 22번인데 22번은 다음 페이지 위에 있는 박스까지 보셔야 돼요. 17번하고 22번 풀어보세요. 17번 보시면은요. 장기 차입금 중 평화은행에 대한 차입금 1억 5천만 원의 상환기일이 결산일로부터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장기 차입금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 얼마요? 1억 5천. 무슨 은행이요? 평화은행.
그 다음에 대변에 이제 몇 년 이내가 됐죠? 1년 이내 유동성 장기부채. 그 다음에 22번을 이해하셔야 요 문제를 이해하신 겁니다. 그래서 22번 보시면 22번 보시면 2010년 말이죠. 그러면 거기 다음 페이지 위에 보시면 6천하고 4천 있죠. 거기에서 6천만 원만 몇 년 이내가 되는 거세요? 1년 이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차입금 6천. 그 다음에 무슨 은행이요? 신한. 그 다음에 대변에 무슨 부채요? 유동성 장기부채. 왜냐면 4천만 원은 지금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는 내년에 또 유동성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11시 35분에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